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부터 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강의도 한 번씩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프라인에 대한 영업 부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부분은 저희가 다른 중개업소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아파트하고 원룸, 뭐 이런 토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원룸에 대한 경험도 조금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쭉 토지하고 비도심의 주택 위주로 영업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일간지 신문,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에 많이 의존을 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16년이었으니까 그때는 온라인이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블로그가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우리 지역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블로그 강의도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지역 일간지,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교차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 형태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로 뛰는 영업이 아니라 그냥 오는 거,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안내만 하고 이런 정도로 영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매수자 확보뿐만이 아니라 매물 확보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온라인 시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맞닥뜨리지 못한 연령층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의뢰를 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워낙 온라인 홍보 영역 쪽으로만 집중을 했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남들이 이제 오프라인 광고를 할 때 지역 일간지 신문을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저희는 블로그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광고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고 영업을 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과도 났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8년에 중개업소를 저희 이름으로 오픈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할 때도 광고비는 단 한 푼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까 하는 것이 좀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머릿속에 있고 또 몸으로 뛴 경험들도 있고 결과들도 있는데 그것을 과연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오직 온라인에만 의존할 수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상가가 있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만 매물 확보가 안 됩니다. 열심히 이제 전단을 돌리고 명함도 돌리고 그렇게 해야 영업이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고요. 지역 상황의 구도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좀 사실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영업했던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낫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낫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영업적인 부분, 자, 오프라인을 통해서 매물 확보를 하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매물 확보도 되고요. 전단지든 명함이든 어떻게든 보여지게 되면 매수자 확보도 됩니다. 쌍방적인 홍보 활동이 되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몸으로 뛰는 오프라인 홍보는 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전단지죠. 전단지. 자, 그리고 현수막. 자, 그 다음에 명함 작업이 있겠죠. 명함 작업. 자, 제가 이런 거 이론을 쓰려니까 참 안 어울리네요. 그냥 몸으로 뛰는 모습을 차라리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전단, 현수막, 명함. 자, 온라인 홍보에서 배제가 돼야 되니까 이거 지명 광고도 할게요. 일간지 광고. 뭐 크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몸으로 뛰는 영역을 제외하자면 뭐 DM도 있겠죠. DM. 뭐 크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내가 매물 확보, 매수자 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는 영역. 자, 이 부분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인을 통한 영업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상당히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인맥 인프라가 없고 몸으로 뛸 수 있는 현 상태, 중개업을 차려놓고 오픈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이제 매물 확보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가장 떠오를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제가 2016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자, 이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전단지였어요. 저는 명암 작업은 안 했습니다. 상가를 안 해서, 상가하시는 분들은 명암 작업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특정 시간대에는 뿌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했던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첫 번째 현수막 전단을 이렇게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일간지는 저는 광고비를 아예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DM입니다. DM. 자, 저는 한번 작업을 하면 꽤 열심히 했어요. 전단 같은 경우도 저는 주로 새벽에 돌렸거든요. 이게 아파트 할 때 제가 전단을 돌렸는데, 한 번 돌릴 때 한 500장 정도 돌린 것 같아요. 500장. 자, 우편함에 넣는 게 아니고 가가호호에 문 앞에 붙이는 거. 자, 요걸 했었고요. 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전봇대. 자, 전봇대에 붙이는 큰 거 말고 이게 이 정사각형 같이 생긴 거 있죠. 대나무 하나 끼워가지고 요렇게 껴있는 것도 있고 요렇게 가로로 껴있는 것도 있어요. 이 붙이는 거 위에 거는 거, 그걸 했어요 처음에. 자, 요렇게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자, 요거는 사실은 불법이죠. 불법. 당연히 현수막 광고 자체가 지정 게시도 아니면 못 겁니다. 당연히 불법이에요. 저희가 여기에도 작업을 하니까 실제 여기 작업을 하자마자 계약이 하나가 났어요. 물론 그 조그마한 촌집이 하나 거래가 났는데 여기서 매물 확보가 되고 홍보는 블로그를 해서 이제 계약이 났어요. 초반에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전단을 좀 돌려보니까 이제 피드백을 내가 받아야 돼요. 어떤 피드백이냐면 누군가 제재를 하느냐, 신고가 있느냐, 이런 거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역 경쟁 중개업소일 수도 있고요. 그 동네에 뭐 어떤 좀 터줏대감 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현수막 다 떼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근데 좀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겁내시면 안 돼요. 이게 불법이고 합법이라서 한다 못 한다를 규정 지어 가지고 안 하고 못한 피해서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과태료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과태료도 내가 수업료라 생각하고 도전 정신으로 하셔야 돼요. 처음 중개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원업소인 경우도 있고요. 뭐 주변에서 이제 태클을 거는 그런 어떤 경쟁 구도에 있는 곳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일단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하세요. 하십시오. 겁내시지 말고. 그리고 내가 느낌이 좀 쎄하다, 뭔가 민원이 좀 있을 것 같다, 아, 이 지역에 물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라더라, 우리 동네에 자, 부동산 홍보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들이 있고 과태료도 매긴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자, 요거를 안 보이는 데 하세요. 안 보이는 데. 큰 대로변에 하실 게 아니라 골목으로 들어가는, 뭐 마을로 들어가는 뭐 그런 어떤 현수막 요 중간쯤 하지 말고 요 위쪽에 붙이시면 좀 잘 못 돼갑니다. 뭐냐면 이 보통 보면은 시, 군, 구 단위로 어르신들을 이제 고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 스티커 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매일 돌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지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거를 위로 걸어 놓으면 안 떼갑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걸고 이러면 다 떼가요. 전단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떼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다리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키 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다가 전봇대에 조금 뭐 위험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많이는 안 붙인 것 같은데 뭐 한 40-50장 정도 붙였나? 뭐 그렇게 했는데 문의가 좀 오긴 왔었어요. 결과는,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꾸준히 안 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그 정도 했는데 피드백이 온 것 치고는 나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게 뭐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떼버리기도 하고 누가 민원 제기를 안 해도 유실이 빨리 되더라고요. 현수막이 전봇대에 걸다 보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시고, 지역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민원 제기가 별로 없는 곳이라면 꾸준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m짜리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할 데가 없습니다. 조그만한 거, 이런 거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데 작업해 보실만 하고요. 자, 그 다음 전단지 말씀드릴게요. 전단지는 크게 저희가 두 가지 작업을 했어요. 첫 번째가 집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전봇대에다가 붙이는 거. 전단지 요거는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자, 집에다가 가가호 갖다 붙이는 전단지는
A4지로 저희는 뽑았어요. A4지로. 왜 그런가 하면 문구가 자꾸 바뀝니다. 하다 보면 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A4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희는 프린터로 뽑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문구로 넣어보기도 하고, 이 다음번에 또 다른 문구를 넣어보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구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102동 물건 뭐 매수자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른 동 가면 또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단도 그렇고요, DM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찌라시로 만드시면 안 돼요. 찌라시가 뭐죠? 그냥 쓰레기 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일괄적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거 쓰레기입니다. 다 그렇게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인 문구, 무슨 부동산 정성을 다해서 매물 확보 어쩌고 저쩌고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천 장 뽑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오 돌리면 영업이 안 됩니다. 다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요 프린트를 뽑은 이유도 그거예요. 내용을 달리하려고. 자, 어떻게 넣느냐 하면 내용에, 자, 내가 오늘 뭐 어떤 A 아파트를 갑니다. A 아파트. 자, 여기 매물 확보를 하고 싶다 하면, 자, 반드시 내용 안에 A 아파트를 넣습니다. 자, 프린트로 그래서 제가 뽑은 거예요. 내용을 달리하려고. A 아파트 102동 찾으시는 매수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집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테이프 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빨리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몰라서 업체에다가 이렇게 전단을 요청을 해서 몇천 장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그 문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저희가 문구를 달리했습니다. 또 내용, 막상 이렇게 몇천 장 뽑고 나니까 이 문구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로 뽑자 해서 프린터로 뽑아서 안에 내용을 넣고, 몇 동에 어떤 물건 매수자가 찾고 있습니다. 뭐 매수 대기, 보통 이런 문구 많이 쓰잖아요. 최대한 공손하게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진실되게 내용을 담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아파트를 저희는 우리 섹터가 요 정도가 있는데요. 요 섹터를 아파트마다 돌면서 새벽마다 좀 붙였어요. 붙였는데 뭐 오전 되면 떼어 가버리는 곳도 있고 뭐라 하는 곳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는 곳들도 있고, 출입문이 닫혀있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실제 그렇게 출입문이 있는 곳은 지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방법도 알게 돼가지고 한번 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민원은 한 몇 번 받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와서 신고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실제 과태료를 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2달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매일같이 새벽에 한 400부 정도 그 집에 붙였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문의가 꽤 매물이 접수가 꽤 됐었어요. 요거 아파트 명 넣고 동 넣고 하니까 매물 접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할 때 이 내용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찌라시처럼 몇천 장 뽑지 마시고, 전단 작업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쭉 돌다 보면 좀 루즈하게 그냥 내가 붙여도 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하다 보면 구분이 됩니다. 자,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 내가 한번 쑥 사이클 돌아보니까 B에서 항의가 오네? 그러면 B는 우선 건너뛰세요. 건너뛰시고 A라는 아파트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건너뛰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건너뛴 만큼 요 옆 동네에 한 아파트 단지를 하나 더 늘리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늘려가시면 됩니다. 물론 광역시라든지 좀 중심부는 아마 이런 단속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해보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 떼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바로 과태료를 때리지 않고요, 경고를 합니다. 이거 다 떼가라, 그러면 과태료 매기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떼시면 돼요. 떼는 것도 뭐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 자체를 못하니까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한 2달 하니까 이 돌리는 아파트에 계속 돌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 2-3번 돌리니까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고 다 버렸다가 나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지? 해서 문의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물건도 확보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조금 하다 마시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이것도 효과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붙였던 거, 그거는 이 프린트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저희 같은 경우 400장에서
500장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요거는 이거는 전봇대 스티커 전단지를 저희가 이거는 시켜서, 이게 그 검색을 해보시면 FV 뭐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떨어지는 전단지가 있어요. 색 안 바래는 전봇대 붙이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전봇대용 접착 스티커라는 게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명함 만들고 그런 곳에서 하는 붙이는 스티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떨어지고 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전봇대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 붙이는 전단지, 여기 전봇대에 붙이는 전단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전봇대의 특성상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는 A4지 그 사이즈로 했는데, 좀 신고나 민원이 많이 없는 곳은 A4지로 가시고요. 좀 민원이 많겠다 싶으면 좀 작은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자, 명함하고 일간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지는 지금 2020년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정말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우리 지역은 아마 대도시로 갈수록 더 영향력이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경험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고 들은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우리 지역은 영향력이 없어요. 4, 50만 원씩 한 면을 쓰고 있는데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명함도 패스를 하고, 자, 그 다음에 DM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DM은 제가 이 작업 중에 가장 효과를 크게 본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파트나 이쪽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피드백을 못 드리겠어요. 저희는 비도심의 토지나 주택, 전원주택, 이런 농가주택,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DM을 했었거든요. DM을 하도 많이 하니까 반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DM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일사편리를 통해서 하는데, DM을 통해서 실제 주인까지 찾아내는 경지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에 보면은 이전을 하고 주소지가 달라지게 되면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해당 물건이 여기 주택이 있다라고 봅시다. 여기 주택이 있고 땅이 있어요. 자, 여기에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지대장도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소지를 찾는데, 요거는 이전 변동 이력 주소에 대한 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안 씁니다. 일사편리나 등기부등본을 보는 게 맞는데, 등기부등본은 유료니까 일사편리를 씁니다. 자, 일사편리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종합증명서죠. 한 4, 5페이지까지 보통은 있는데, D페이지 들어가면서 2페이지나 3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현재 소유자의 주소가 있고요, 이전 소유자의 변동 이력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전 소유자의 주소, 그리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혹은 넘기면서 또 변동된 주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 주소지와 어디로 옮겼을까? 과거 주소지. 아니면 정여가 됐을 수도 있고, 같은 형제 자매끼리 넘겨주고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에 히스토리를 추적하면 실제 여기 사는 사람 주소지가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도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건데, 어쨌거나 일사편리를 통해서 저희는 주소를 파악을 해내는데, 자, DM을 보내는 방법은, 자, 비도심 주택 토지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어딘가에 제 강의가 아마 한번 올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영상을 이제 캡처를 하면서 저희가 강의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로드뷰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DM을 보낼 때는 이 사람이 팔지 안 팔지 그런 거 고민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물건, 그리고 내가 중개업을 지금 시작 안 했지만 주로 사람들이 어떤 걸 찾는지 반응을 느끼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처음에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토지 같은 경우 투자 토지 큰 거 이런 거 수요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면 힘들고요. 주로 수요층이 있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과 수요청이 있는 것. 자, 이렇게 물건을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작업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자, 주로 뭐 B도심,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 B도심 위주로 보면 주로 뭐 1억 내외 소형주택, 시골집, 촌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요가 꽤 많아요. 그리고 소형 토지, 실수요 위주로 지금 수요가 꾸준히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찾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자, 1억 내외의 소형주택, 소형 토지를 많이 찾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건이 있다라고 내가 블로그에 올리든 유튜브에 올리든 홍보를 할 수 있는 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매물을 찾는 방법은 아까 좀 역으로 갈게요. 자, 일간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일간지에 직거래 물건이 있거든요. 직거래 물건을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중개업소인데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로 전국구로 홍보를 하면 지금 지역 일간지에 올리는 것보다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중개를 한번 해봐도 괜찮겠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아니면 조금 뭐 과장을 해서 이렇게 찾는 분이 계신데 소개를 좀 해봐도 되겠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표시 광고에 관한 기준이 강화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는 해야 되겠죠. 자, 직거래로 또 내놨는데 우리가 중개 매물로 한번 올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직거래 매물을 중개 매물로 전환시키는 거. 저는 이것 가지고도 초반에 계약을 몇 개 했어요. 대부분의 중개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래요. 일간지에 올려놓은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오픈한 사람, 열의가 있는 사람 몇몇 중개업소 빼고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일반 중개업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좀 매너리즘이라고나 할까요? 조금 그렇게 그냥 있는 대로 영업을 하시는 그런 중개업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기 물건 하나 따봐야 손님이 와야 팔지. 요렇게 좀 뭐랄까요, 좀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도 많다, 이것도 뭐 많은데 뭘 더 확보를 하냐, 보통은 요렇게 많이 돼요. 자, 처음 내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는 물건도 필요하고 영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거래 매물을 반드시 문의를 하셔서 중개 매물로 전환시키십시오. 요거 한두 달 하면 안 팔리면 접거든요. 대부분 접어요. 그럼 이게 내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말이 좀 딴 데로 샜네요. 자, DM. 자, D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토지, 1억 내 소형주택 위주로 물건을 땁니다. 자, 로드뷰를 따라다니면서 사이즈를 보시면은 나와요. 이렇게 뭐 땅도 있고 주택도 있겠죠. 자, 요런 것들 내가 1억 내외 하겠다, 좀 싸겠다, 평수가 좀 작네, 도로가 이렇게 큰 길이 있고, 여기 한 100평 정도 되겠네 하시다 보면 이게 100평인지 뭐 100몇 평인지 감이 와요. 공부를 보기 전에도 눈으로도 감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주소를 따내서 DM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DM 보내는 게 헛일 같죠? 절대 헛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DM을 꽤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총 보낸 숫자가 엄청납니다, 사실. 근데 하루에 요 주소까지 가가지고 DM을 만들어 보내고, DM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실제 소유자의 이름까지 넣거든요. 해당 물건지의 주소, 요 주소 넣고요. 뭐 관심이 있어서 저희 부동산 자료실에 보시면 있어요. 그걸 토대로 저희가 조금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 문의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도 DM을 뭣도 모르고 똑같이 보냈어요. 찌라시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답변이 진짜 100개 보내면 한두 통 올까 말까 이랬거든요. 근데 안에 이름 넣고 주소 넣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물건을, 사장님의 물건을 필요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해봐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본인의 이름까지, 그러니까 매도인의 이름까지 거론을 해서 보냈을 때는 피드백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좀 기재를 하셔서 DM을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소까지 까고 프린트 출력해서 우표 최소 금액짜리 붙이셔가지고요. 지금 300은 좀 넘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물건 자체가 없잖아요.
맨 처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동네마다 돌면서 어르신들, 이장님들 만나면서 물건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물건 촬영 나간 김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DM 작업을 무조건 했습니다. 자, 했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DM 같은 경우는 그렇게 꾸준히 하니까 제가 DM으로 초반에 물건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제일 많이 거래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편물을 받아보는 사람은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어요. 없는데 자기 이름까지 거론하고 주소까지 거론하면서 당신 물건을, 사장님의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처음에 주섬주섬 넣어놨다가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빨리 피드백이 오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처음에 접어놨다가 이제 우편물을 받아 놓으니까 본인이 동료가 되는 거죠. 아, 그럼 팔까? 사는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나중에는 현실화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우편물을 DM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우편물 주소지까지 확인해서 보내는데 하루에 한 20통, 30통을 못 채우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꾸준히 보냈습니다. 실제 이거는 저희 형님이 예전에 많이 했었던 작업인데 아마 형님이 효과가 있으니까 꾸준히 해봐라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아마 좀 하다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편물 하나 뽑고 주소지 뽑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야, 이거 왜 이러고 있나, 저 사람이 물건 내놓은 것 다인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분명히 피드백이나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마인드로 꾸준히 보내보게 되면 생각 외로 괜찮아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DM이 저희가 영향력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도심의 토지나 주택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녹화된 게 잘려가지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도심권에서 좀 이렇게 영업을 하시기에 좀 효과가 있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비도심은 뭐 읍면 단위, 읍면리 단위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곳에 가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일단은 마을회관입니다. 자, 마을회관인데 자, 이 마을회관은 오후 1시에서 2시 정도에 내가 방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주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잠깐 쉴 겸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네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마을회관에서 그냥 같이 밥을 해서 식사를 드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두 시에 사람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오전에 찾아가면 논밭 일을 하시고 개인 일을 하신다고 주로 마을회관에 안 모이세요. 그러니까 한두 시쯤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마을회관에 갈 때는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명함 들고 가서 이럴 거예요. 문 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땡땡 부동산에서 왔는데 혹시 물건 나오면 전화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화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효과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이 마을회관에 갈 때 명함을 들고 가세요. 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혹은 이 마을에 집이나 주택, 집하고 주택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혹시 어느 집, 어느 땅인지 아세요? 저희가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그럽니다. 이거 어디지? 누구 집이가? 누구 집에서 내놨나? 뭐 이러면서 머리를 짜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 실제 물건이 나와 있거나 어느 집이나 어느 땅이 내놨으면 여기서 바로 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런 곳 없어요 라고 물음표를 던져버리면 그렇게 어르신들이 답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항상 질문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명함 주고 그냥 나오시면 끝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물건을 좀 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하나 팁 드리고요. 자, 마을회관 가셔서 또 뭘 얻어내시냐 하느냐면 이장님. 자, 이장님의 집을 알아내셔야 됩니다. 당연히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요. 이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이장님 집이 어딥니까? 이러면 답변을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셔서 가셔서
또 마찬가지로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기에 이 마을에 집이나 땅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이러면 또 답변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고요. 혹시 답변을 못 얻더라도 바카스 한 병 미리 좀 준비해 가십시오. 해가지고 여기 명함 하나 안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십시오. 주시면서 혹시라도 물건 들어오면 좀 잘 부탁한다고 그 소개비는 좀 드리겠다 이러면서 잘 말씀드리고 오세요. 그래서 실제 이장님이 소개해 주시면 담배값이라도 단문 1, 20만 원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나에게 또 돌아옵니다. 다음에 물건이 이 동네에서 나오면요 전화 와요. 전화 와서 거기 나왔는데 이렇게 또 소개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영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자, 장단점은 있습니다. DM은 내가 보내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피드백 답변이 오기만 하면 나만의 물건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쉽게 말해서 여기저기 내놓은 물건이 아니라 실제 내놓으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우편물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물도 좋아요. 왜?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매수자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물건을 찝어서 보냈기 때문에 일단 물건이 확보가 되면 물건 자체가 좋고요. 또 나만의 물건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저기 내놓은 물건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도 이렇게 물건들이 접수가 될 수 있다. 요거를 병행해서 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저라면 이거 반나절 하고요. 중개업 오픈해서 얼마 안 되셨다 하시면 이거 반나절 할 것 같아요. 자, 오전에는 DM 작업 열심히 하고요.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렇게 돌 것 같아요. 이 작업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물건이 생겨야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든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DM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믹스가 돼서 유튜브가 좀 성장하니까 블로그도 성장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물건들이 접수가 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 다닙니다. 물건이 알아서 접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단계까지 키울 수 있으려면 처음에는 이 걸음마를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게요. 좀 앞뒤가 막 뒤섞인 듯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